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고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20년간 영양학과 건강관리를 연구하며 수천 명의 중장년층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놀랍게도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본인도 모르게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들이 오히려 심장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병원에서 심장이 약하다,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더욱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음식만 피해도 2주 안에 가슴 답답함이 줄어들고 4주면 혈압이 안정되며 8주가 지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만난 65세 김모 씨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70세 박모 씨는 협심증 증상이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장을 망가뜨리는 숨은 적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놀라운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장이 왜 점점 약해지는지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무려 10만 번을 뛰며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마치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모터와 같죠? 그런데 이 모터에 기름때가 끼고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리가 나고 효율이 떨어지며 결국엔 고장이 나겠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이 기름때와 찌꺼기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3가지 종류의 음식이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첫 번째는 혈관벽에 기름때를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죠. 두 번째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피가 진득해지면 심장은 평소보다 2배, 3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마치 물 대신 꿀을 펌프로 빨아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몸속 염증은 혈관을 붓게 하고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심장병의 씨앗이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3가지가 서로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또 혈관이 손상됩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심장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위험 음식과 그것을 대체할 5가지 해결 방법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심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방부제와 발색제, 그리고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육 한 조각에는 라면 국물 한 숟가락만큼의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치솟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대신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생선을 구울 때는 소금 대신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2세 이모 씨는 매일 먹던 햄 샌드위치를 고등어 구이로 바꾸고 한 달 만에 혈압이 10이나 떨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위험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등 기름에 튀긴 음식은 트랜스지방 덩어리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튀긴 음식 한 번이 혈관에 주는 충격은 담배 5개비와 맞먹습니다. 대신 찜기를 활용해 음식을 찌거나 삶아 드세요. 닭가슴살은 튀기지 말고 쪄서 드시고 감자는 튀기지 말고 삶아 드세요. 찐 음식은 영양소는 그대로 살리면서 기름기는 빼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를 쪄 드시면 심장에 좋은 비타민과 섬유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68세 최모 씨는 주 3회 치킨을 드셨는데 찜닭으로 바꾸신 후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음식은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같은 단 음료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액체 설탕은 순식간에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공복에 단 음료를 마시면 심장이 받는 충격이 더욱 큽니다. 대신 하루 3잔의 녹차를 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을 3분간 우려내고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만약 녹차가 쓰다면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셔도 좋습니다. 제 지인 중 59세 정모 씨는 매일 마시던 콜라를 녹차로 바꾸고 2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식사 후 습관입니다. 식사 직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식후 10분간 가볍게 산책하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집안이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은 숙면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릅니다. 이때 복식 호흡을 하면 즉시 심장이 안정됩니다. 배꼽 아래에 손을 대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며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5번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10회 이상 줄어듭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식 호흡을 하면 심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작년 봄 저를 찾아온 61세 김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경계성 고혈압이라며 약을 권했지만 평생 약을 먹기는 싫으셨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아침마다 햄 토스트, 점심은 회사 근처 돈가스, 저녁엔 치킨에 콜라였습니다. 전형적인 심장 파괴 식단이었죠. 저는 김 씨에게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햄 대신 계란, 돈가스 대신 생선구이, 콜라 대신 녹차로요. 처음엔 맛없을 것 같다며 걱정하셨지만 일주일만 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고 한 달 후엔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답니다. 김 씨는 지금도 약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이 정말이네요 라며 주변 분들께도 적극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더 극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7세 박정수 씨는 작년 여름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70% 막혀 있었고 당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성공했지만 의사는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씨는 40년간 매일 소주에 삼겹살, 아침은 라면으로 때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퇴원 후 저를 찾아오신 박 씨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식단을 짰습니다. 삼겹살은 닭가슴살로, 소주는 녹차로, 라면은 현미죽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매일 식후 10분 산책과 취침 전 복식 호흡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의 응원으로 버티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관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었고 의사도 기적 같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하루 일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 1컵을 천천히 드세요. 아침은 현미밥에 고등어구이, 된장국으로 드시고 식후 10분 산책합니다. 오전 10시 녹차 1잔과 함께 복식 호흡 5회를 합니다. 점심은 잡곡밥에 닭가슴살 샐러드, 식후 역시 10분 산책합니다. 오후 3시 또 녹차 1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찐 야채와 두부 요리로 드시고 역시 산책합니다. 잠들기 전 복식 호흡 10회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일주는 입맛이 심심하고 적응이 힘들 수 있습니다. 2주차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수월해집니다. 4주가 지나면 혈압이 510 정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주 후엔 병원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이 확인됩니다. 3개월이면 주변에서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6개월 후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단, 개인차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특별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72세 이순자 씨는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협심증까지 3중고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드시는데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뇨 때문에 단 것을 끊었는데도 혈당 조절이 안 되어 답답해 하셨죠? 알고 보니 이 씨는 단 음식은 피했지만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고 있었습니다. 흰쌀밥과 국수는 몸속에서 금세 설탕으로 변해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현미밥과 통밀빵으로 바꾸고 채소를 먼저 먹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또한 하루 3번 식사를 5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드시게 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하루 20분씩 2번 나누어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나 하셨지만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협심증 발작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약보다 음식이 더 강력한 치료제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심장을 위한 식습관이 가져오는 놀라운 전신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 치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무릎 통증도 완화됩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져 붓기가 빠지고 소변도 시원해집니다.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얼굴색이 화사해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져 변비가 해결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활력이 생겨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꼭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꾸세요.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가슴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운동 중 어지럽거나 숨이 차면 바로 멈추고 휴식하세요. 저염식이라고 아예 소금을 안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일주일에 2kg 이상 빠지면 영양 불균형일 수 있으니 조절하세요. 여러분,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음식만 피하고 5가지 해결책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냉장고를 열어 가공육과 탄산음료를 치우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 오늘부터 시작하세요.